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계속해서 경남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도의회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귀농귀촌 행정을 펴고 있지만 젊은 층이 농촌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합니다. 사라질 위기인 거창의 한 어린이집을 통해서 농촌 보육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1500년 전 비화가야 최고 지배층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로 최초 공개됐습니다. 당시 장례 문화와 무덤 축조 기법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한국GM 창원공장.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또 한국당이 지리한 감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관련하여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하여 협치의 정신이 흐려졌다는 점에서 이달 초 정례회 시작과 함께 한국당은 민주당이 도청과 교육청 소관 세해 예산을 다룰 예결특위 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다수 집권 여당으로서 양보할 뜻이 없다며 지리한 감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편성한 세해 예산은 약 15조 원. 이 예산을 종합심사할 예결특위의 임무가 막중한데 위원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발언할 수 있고 회의 진행과 방향 등 전체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는 겁니다. 지난 7월 도의회는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조례까지 만들어 예결위를 상설화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자리 싸움이나 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올해 마지막 도청과 교육청 추경안 예결특위 심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불참하는 파행을 거듭했고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파행으로 어떤 반쪽짜리 심사가 된다라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산심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순호 의원님의 돌발 발언으로 인하여 협치의 의미가 무색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일당 독식을 무너뜨리는 등 도의회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만큼 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커졌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자리 싸움으로 상생과 협치에 파열음을 내고 있는 모습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정치력 부재에다 근시안적인 접근이 이번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을 나눠서 가지게 되면은 만약에 선례를 만든다면은 다음번에 정치 지형이 지금하고는 또 반대가 됐을 때 과거에 선례가 있을 때 우리가 양보했지 않느냐 하는 아량을 또 이제 요구할 수 있겠죠. 민주당과 한국당 도의원들이 하루속히 정쟁을 접고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적극적인 귀농, 귀촌 행정을 펴고 있지만 젊은 층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도 낳고 또 기를 수 있는 보육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창의 한 어린이집을 통해 농촌의 보육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무주와 경북 김천의 경계인 거창군 북부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집. 농산일과 가사, 보육까지 도맡아야 하는 농촌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창군 여성농업인센터가 지난 2001년 설립한 보육시설입니다. 한때는 영유아가 40여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5명. 농촌, 도시 구분 없이 영유아 수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가 지원되다 보니 한 명뿐인 원장 겸 보육교사에게 온전한 인건비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소 5명이 돼야지 이제 한 명의 인건비, 교사 인건비가 나오는데 급여가 나오는데 지금 5명 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린이집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건데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첫째, 둘째 다 보냈고 셋째까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너무 불안해. 서미아 씨는 보육시설이 없다면 누가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살겠냐며 행정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만 낳아달라고 그리고 또 출산 장려금만 주고 보육시설이 없으면은 저희 아이들을 업고 일할 수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있는 보육시설 유지마저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열악한 보육 환경은 전국의 농촌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면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아예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인구 정대를 위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보육 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 영하 2도, 의령도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12도에서 14도 선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요일인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저녁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지만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릅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하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오고 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500년 전 비화가야 최고 지배층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로 최초 공개됐습니다. 당시 비화가야인의 장례 문화와 무덤 축조 기법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분군 중 하나인 63호분의 뚜껑돌을 걷어내자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화가야의 무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토기를 순장자와 피장자 사이에 세 곳에 나누어 놓았고 철제 유물과 다량의 토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길이는 6.3m, 폭은 1.4m로 순장자 2명이 묻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골 유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크고 튼튼하면서 높게 쌓는 거죠. 거대한 무덤방을 만든 사람은 역시나 그런 힘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무덤 축조 기법도 확인됐습니다. 벽은 돌을 쌓고 점토를 바른 뒤 악기를 쫓아내는 의미의 붉은 안료를 덧칠한 흔적이 뚜렷했으며 무덤 위에는 길이 2m, 무게 3톤 안팎의 넓적한 뚜껑돌 7개를 올리고 점토로 밀봉했습니다. 보통 무덤은 봉분 때문에 도굴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이번에 발굴된 무덤은 위쪽에 위치한 더 큰 무덤의 봉분에 가려 도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250여 개의 무덤 중 도굴되지 않은 무덤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여기도 인골이라든지 다른 주요 유물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야 고분 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 그런 것을 심화할 예정입니다. 1500년 만에 발견된 완전한 형태의 무덤이 가야사 연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면서 분당과 신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당 지역위원장들이 동시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규헌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과 김해와 진해, 양산 등 5개 지역위원장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아우르는 개혁정당을 하겠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지만 손학규 대표의 사당화로 바른미래당은 이제 공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다며 대다수 당원과 새롭게 창당하는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진주 갑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제한, 금지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진주 지역 선거구에는 박대출, 김재경 두 현역 의원을 비롯해 모두 20명이 출마를 예정하거나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힐링숲 체험 행사가 오늘 오전 함안군 칠원고등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창원시와 함께하는 남해 시금치 특판전이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 성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2019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작품 전시회가 오늘 오후 2시 통영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충무공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은 오늘 오후 3시 진주시 충무공동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홍준표 전 지사를 중심으로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일부 공무원이 함께 진행한 불법이라고 밝히고 홍 전 지사와 공무원 2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주요 법률 위반 사항으로는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이라고 진상조사위는 밝혔습니다. 안인득에 대한 사형 선고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최근 20년 동안 모두 5명의 흉악범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부모를 살해한 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불을 지른 아들 김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후 20년 동안 4명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았고 4건 가운데 3건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이 존재하지만 20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합니다.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안 12억 8천만 원을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차 예산안을 삭감했지만 예결위와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예산이 살아나면 민주당은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 대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북면 지역 고교 신설을 비롯한 6개 학교 신설건을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제출했는데 이 심사가 다음 달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경남교육청이 계획하는 가칭 북면 1고교는 사업비 356억 원을 들여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에 31학급 900명 규모로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생경제와 경제 현안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을 내년 7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민생경제 관련 사업과 기능을 통합 운영해 비효율성을 줄이고 지역경제 통계조사와 분석, 문제점 진단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4개 팀과 센터로 출범한 뒤 단계적으로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창원 컨벤션센터의 일부 공간을 빌려 진흥원을 우선 마련하고 2022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창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9일부터 기존 3,500원에서 4,200원으로 20% 인상됩니다. 거창구는 올 상반기에 결정된 경상남도 택시 운임을 적용하고
택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관광 마케팅을 전담하는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은 남해군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하며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남해군은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관광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무형문화유산 자료관으로 새롭게 정비돼 어제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통영시가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사업으로 정비한 자료관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 전시와 무형문화 기록 자료 등 통영의 무형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